안녕하십니까. 박훈탁의 국제정치경제TV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S&P 500 지수가 최소한 40.5%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내년 2022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도 주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 사이에 1년 안팎의 시차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S&P 500 지수의 4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자사주 매입, 바이백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미국 증시가 최소한 40.5% 빠질 수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연준의 초기 금리 인상이 주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S&P 500은 일반적으로 긴축 주기에서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 오히려 좋은 성과를 보입니다. 연준은 1999년 6월 30일에 금리 인상 주기를 시작하여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S&P 500은 거기에서 7% 상승했고 그해 전체 19.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연준이 처음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강세장입니다. 자동차가 중립에서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추진력을 억제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페달을 충분히 오래 밟고 있으면 차가 천천히 멈추게 됩니다. 위험은 주식의 초기 금리 인상,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닙니다. 위험은 금리 인상이 경제, 신용시장 또는 강세 심리의 변화를 깨트리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금리 인상 캠페인은 예외 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1999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직후에 주식이 7% 상승했으나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친 2000년도에 주식시장은 향후 2년 동안 거의 50%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연준의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위험한 요인이지만 자사주 매입, 바이백의 오남용이 더 큰 위험입니다. 1999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에는 오히려 S&P 500 지수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완성되고 나는 그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S&P 500 지수가 50% 하락했습니다. 낮은 금리가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너무 낮은 수익률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1973년부터 미국 총통화 유통 속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 GDP도 추세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검정색 선이 총통화의 유통속도입니다. 유통속도가 추세적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함께 GDP도 추세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약한 경제 환경에 있는 기업의 문제는 매출 성장의 부족입니다. 높은 주가가 기업 경영진에게 보상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이 투자보다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단기적 이익을 선택하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사주 매입의 급증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파비용 글로벌 마켓이 만든 아래 차트는 지난 10년 동안 자사주 매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S&P 500 기업의 이익을 분석해 보니까 기업의 다중성장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은 전체의 21%였고 31.4%는 기업의 수익에서 발생했고 7.1%는 배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업 이익의 무려 40.5%가 자사주 매입, 바이백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사주 매입이 없을 경우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4,700이 아니라 2,800에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전혀 하지 않으면 S&P 500이 최대 40.5%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파비용 글로벌 마켓이 만든 그래프입니다. S&P 500 기업의 이익에서 무려 40.5%가 이렇게 자사주 매입에서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기업 고객의 자사주 매입이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은행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34억 달러어치 사들였다고 계산했는데 이는 전주 대비 2배 수준이며 최근 주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연준의 테이퍼링과 새로운 코비드-19 변종에 대한 시장의 공포를 덜어주는 해독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비리나이 어소시에이트와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초부터 미국 기업들은 작년 이맘때의 거의 3배에 달하는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급증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은 자사주 매입을 떨어뜨리고 주식시장 수익률을 낮췄습니다. 연준이 2022년에 긴축 정책을 시작함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 대대적으로 떨어질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이 하늘색 선이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은 험난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주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불행하게도 비참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연준의 연착륙 시도는 항상 경착륙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교수 리차드 달러는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낮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불안합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지면 귀신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2022년에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감소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경제 성장이 약해지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우상향하던 기업의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지고 실적 성장이 둔화되고 이윤 마진이 압축될 것이고 대부분의 경제 데이터가 악화될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존재했던 많은 순풍이 이제 역풍이 될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수행한 회사는 재정적 손실, 더 많은 부채, 미래 성장 기회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은 주가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의 반전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